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병원이든 어디든 가보면 뭐 신문이든 뭐 이거 보면은 병들이 참 많죠. 그 병 이름들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관심이 없으려고 해도 희한한 병들도 많고 참 무서운 병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병 이름을 딱 들어보면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처 생각 못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들은 병 이름을 이 사람은 만성위염이다. 아니면 뭐 대장암이다. 뭐 아니면 무슨 병 이름을 딱 들었어요. 그럼 우리들은 마치 그것이 원인을 다 파악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고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병명을 딱 들으면 이제는 이 병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병명을 안다고 해서 고치는 병이 몇 개인가를 좀 잠깐 한두 번만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와, 정말 없어요. 참 정말 없어요. 허탈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병 이름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약이 정해져 있고, 약이 있으면 먹었으면 약이 나야지. 안 나면 당신 체질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특이 체질이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니까 저는 저는 한의사를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병명을 사실은 제가 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지나듣고 마는데 그 병 이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도 100이면 100 다 알겠어요. 그러면 저도 신이지. 근데 저는 다행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는 병 이름을 알아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못 고치는 분들 아주 대단히 그 주위에도 아마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참 답답하시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말씀을 오늘 좀 몇 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50대 후반에 부인이 오셨는데요. 50대 후반에 부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불면증도 있지만 불면증은 왜 불면증이냐면 이분 머리가 많이 아파서 불면증이에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거예요. 아프고 어지러운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분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름은 만성두통, 편두통이죠. 그 다음에 어지럼증, 현운증, 우리는 현운이라고 하는데 어지럼증, 그 다음에 만성위염,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또 어디는 또 밀환성 위염이라고 그러던가 그러고 또 이분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지혈증도 생기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약을 많이 드시다 보면 몸에 자꾸 몸의 대사 기능, 순환 기능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지혈증도 생기고 간의 수치도 아주 많이 나빠진 분인데 이분이 너무 괴로운 것이 뭐냐면 잠을 못 자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거니까 병명은 나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또 하나 소화가 안 되는데 이분은 딱하니 명치하고 이 아랫배가 딱하니 뭉쳐 있는 거예요. 아랫배도 뭉쳐 있고 윗배도 이 명치 바로 아래가 뭉쳐 있어요. 바로 이 배꼽하고 명치하고 사이가 아니고 배 한가운데를 중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안하고 요 명치 바로 밑에 그 사이가 뭉쳐 있어요. 본인은 분명히 탁구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탁구공만한 게 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아주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저한테 오셨을 때 딱 보니까 코가 서양 사람들 왜 코 보면은 막 우뚝하게 높고 톰 크루즈라고 혹시 아시죠? 모르신 분 혹시 계세요? 톰 크루즈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그 사람 코를 옆에서 봤을 때는 보면 그 얄짝하게 가늘은 표를 생각 옆에서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산등성이를 볼 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울퉁하게 나오고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의 그 저기 기혈 순환이라고 그래요. 기운과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물론 건강할 때는 잘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병들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은 잘 되는데 기의 순환이 안 돼. 기의 순환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기 순환. 말을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생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공기는 바람도 되죠. 바람, 공기가 이 우리 집안에서 공간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냄새가 퀴퀴해지죠. 냄새가 퀴퀴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찝찝하고 눅눅하고 그 다음에는 곰팡이가 생기죠. 곰팡이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벽지가 뜯어져요. 그리고 벌레도 생겨요. 거미줄도 쳐지죠. 이해가 되셨죠? 이 우리 몸의 기운의 순환이 안 됐을 경우 는 처음에는 몸이 찌부둥하고 답답한 것만 있는데 점점 여기저기가 결리고 뭉치고 쑤셔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병들이 하나씩 다 생겨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걸 이거 탁 하니 아주 정밀하게 딱 들여다 봤어. 아, 여기에 염증이 있네. 여기에 혹이 있네. 이걸 떼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얼마나 요즘 말로 과학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떼냈을 때 그것이 치료가 됐느냐 이거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 집 안에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음식 하실 때는 문 다 열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체질들한테는 이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거기 있는 거 그것만 떼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장마철에 보면 장마철에 이게 사람이 좀 안 지내거나 이런 창고 같은데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 안 하는 곳, 사람이 안 쓰는 방에 보면 곰팡이가 생겼어요. 곰팡이 생기잖아. 이불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 옷에도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환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마철 같은 때는 밑에 불을 떼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팡이대로 픽 뿌리면 되잖아. 근데 약을 칙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가, 이건 다 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탈탈 털고, 이제는 곰팡이 없어졌을 거야? 이런 거예요.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또 생기잖아요, 딴 데서. 우리 사람의 병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죽은 사람도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 때 되면 다 갈 텐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 뭐가 있냐 그죠. 다 똑같이 피 있고 진액 있고 호르몬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이 순환이 안 됐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말로 소통이라고 그러죠. 소통. 요즘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이 다 소통을 얘기해요. 그렇게 소통을 많이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안 되고 있구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아, 사랑이 안 되는구나. 제가 막 우리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입만 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요? 사랑한다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게 문제가 갈라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병은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은 소통을 시켜주면 낫는 것이지 그거를 정확하게 찾았다고 해서 그걸 도려낸다고 해서 잘라낸다고 해서 치료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분이 갑상선 종양이 있어가지고 갑상선은 암이 될지도 모르니까 떼냈어요. 떼냈으면 목이나 가슴이 좀 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쪼여가지고 더 답답한 거예요. 아주 수술은 잘 됐는데 이상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대장에 용종이 있는데 이것도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떼지 말라면 뭐 제가 그걸 떼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이세요. 해보니까 했다가는 또 이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일단 잘 하셨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가 이게 쭉 뻗어서 이렇게 갔는데 요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어떤 외국 배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체질들이 그런 게 잘 생기세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갑상선 같은 경우, 아니면 머릿속 같은 경우, 아니면 이 가슴, 배, 아니면 대변, 아니면 자궁, 난소 이런 것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은 요즘 사람들은 어떤 곳에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면 그 병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람 사는 것과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는데, 특히 우리 몸에 있는 병은, 우리 몸의 병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궤양이 있다고 합시다. 위궤양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원인을 잘 아시면 무슨 헬리코박터 바이러스가 가장 원인이 큰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없애면은 위궤양은 낫는다. 많이 낫죠. 또 생기죠. 왜 생길까요, 이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러스만 죽이면 얘는 그럼 바이러스는 태어나서부터 있었느냐 이거죠.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것들, 병이 어떤 곰팡이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왜 있었느냐 이거지. 없었던 것이 있었던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한의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서로 이 연관을 맞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쪽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특히 아기도 낳고, 또 하나는 본의 아니게 유산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자궁 수술도 할 때 있고. 그래서 부인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이 병을 느끼는 그것이 상당히 더 강한 거예요. 60대 중반 되신 아주머니이신데요. 60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병 이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참 많아요. 첫째가 만성 두통,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만성 위염이라고 그랬는가요? 만성 위염이라고 그랬고, 허리 무릎이 아파서 퇴행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요. 주위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약을 이게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요. 이 어떤 병 이름에 다 따라서 약이 다 계속 가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약들을 다 드셔본 경험이 있겠지만, 병을 한 가지만 있어서도 약을 드실 때 참 이게 괴롭고 힘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드시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프니까 드시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한 주먹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살 때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그러시죠. 맞아요? 이런 말씀 하시죠. 저만 들은 줄 알았더니 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왜 먹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약을 먹으려고 밥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약만 먹고 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고생하세요. 근데 이분을 진찰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젊어서 유산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애 놓고 산후조리 있잖아요. 산후조리를 못 했대요. 옛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50 중반에 자궁에 있어서 자궁을 드러내셨대요. 자궁 제거 일 하셨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산후조리를 못 했는데, 이분이 자제관 네 분이신데 산후조리를 제일 못한 것이 둘째였대요. 그래서 둘째 낳은 달이면 몸이 제일 아프대요. 지금도 아프시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산후풍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여기서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 낳았을 때만 되면 몸이 이렇게 더 아프고 이렇게 찌부둥하고 힘들어, 이런 분 계세요, 지금 여기도? 혹시?
살짝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 계셨군요. 예, 예. 우리는 여기선 기억은 못 하는데 몸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몸에서는 기억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을 안 해서 이게 멍청한 줄 알았더니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 자궁 요거를 최종적으로 요거를 제거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병이 시작하신 거예요. 몸이 이 부으면서 살이 이게 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생긴 거죠. 막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공기만 안 통해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다음에 곰팡이 생기고 그다음에 장판에 이게 뭐 또 뜨고 벽진 뜯어지고 옷에도 막 그냥 저기 막 좀슬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점 퍼져 나가는 거예요. 병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 그거 하나하나만 자꾸 쫓아다니면 나중에 보면 뭐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이분은 산후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산후조리를 못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적겠지만 그 유산을 하시고 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 관리 잘못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쉽게 표현해서 요즘에 산후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부인들 질병 중에서 가장 고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몸에서 완전히 거기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지금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비록 자궁은 없지만 자궁 치료하는 약을 드리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없는 걸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 이렇게 봐요. 우리 사람 몸에 오장육부를 이게 우리 몸이잖아요. 오장육부가 이렇게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쉽게 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여기 우리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있다. 아니면 둘째가 있다. 얘가 둘째가 다쳤어요. 입원했어요. 예변에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안 다쳤잖아요. 얘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진짜? 뒤는 일이 없잖아요. 항상 편하지 않고 찜찜하고 모든 일을 자꾸 밀어내고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우리 몸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궁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자궁이 이렇게 마치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서로 다친 것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니까 우리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바퀴가 4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빠졌어도 이게 어떻게 뭐 누구의 말로는 굴러갈 수도 있다고 억지를 쓰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병이에요. 약한 거고요.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병명이 제가 아까 한 8가지 7가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사실은 한두 가지가 더 될 건데 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한참 듣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을 수도 있구나 병 이름이 한 사람한테. 근데 그분은 나중에는 점점 다른 병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점점 이걸 내비두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잠은 주무시게 돼 있어요. 잠은 주무시게 된 게 다행인 게 우리 사람이 사는 그 기본적인 생명 조건이 먹고 자고 숨쉬고 배설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 해결돼야 되고 잠자는 거 잘 자야 돼요.